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래증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 어지럼증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보행장애, 장류나 빈도 급박증 등의 소변장애, 악성변비처럼 소래증 환자분들한테 가장 큰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증상인데 치료약도 없고 모든 분들이 심하게 겪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제가 39년 동안 소래증 분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저한테 호소한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외출된 소변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 어지럼증이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한 증상이고, 그 이외에 장류나 빈도, 급박증, 소변장애, 또 악성변비 등의 병증들의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릴 어지럼증도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귀 안에 전정기관이 파괴되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전정기관도 어지럼증의 중요한 치료점인데, 소래증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지럼증은 전정기관만이 아니고, 그건 소래증 환자분이 아닌 일반적인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전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래증 환자분들은 전정기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정기관도 반드시 다스려야 되지만 뒷머리 경추에서부터 양옆으로 고되어 있는 뇌근막의 시작점을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소래증 환자분들의 어지럼증은 전정기관만 다스리고 뇌근막의 시작점을 무시하면 절대로 어지럼증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법이라든가 한의학 치료법이라든가 현존하는 치료법에서는 이 전정기관과 뇌근막의 시작점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이 치료하더라도 치료가 안 돼요. 그만큼 소래증 환자분들의 병증은 어떤 병증이든 하나하나가 치료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이 나노자석의 소래증 환자분들의 어지럼증 치료법은 제가 개발한 목밴드에 이 나노자석을 강력한 보살법을 이용해서 배열해서 착용하는 방식인데, 치료 방법은 경추에서부터 양쪽의 뇌근막의 시작점, 또 전정기관을 다스려야 되는데 귀 밑에 수승하강이 제대로 안 되면서 뇌 쪽으로 허혈을 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위는 귀 밑에 턱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명도 발생하고 전정기관이 파괴가 되면서 재기능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근막에서부터 귀 밑에 턱 끝나는 지점, 또 귀 앞쪽에 예풍이나 청풍이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이 나노자석을 강력한 보살법을 이용해서 배열해서 착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데, 이 나노자석을 귀 앞에 전정기관을 다스리는 부위와 뇌근막, 경련근까지 동시에 다스리게 되면 아무리 심각한 어지럼증이라도 치료가 됩니다. 그 치료법 원리는 뇌근막의 시작점, 경동맥, 전정기관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나노자석에 4500가우스의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체내에 실내지 80제를 뚫고 들어가면서 독소나 노폐물, 염증까지 완전히 다 분해를 제거하기 때문에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재생되면서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전정기관을 다시 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뇌 근막의 시작점이 많이 안 좋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통증까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뇌혈관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어지럼증이라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지금까지 소래증 환자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들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 나노자석으로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치료법으로 단 한 번도 어지럼증 치료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또 치료되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해결되는데, 빠른 경우는 하루 이틀만 해도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나노치료법은 어지럼증의 병증과 원인을 동시에 다스리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효를 볼 수 있고 반드시 완치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나노자석의 소래증 치료법으로 보행장애나 어지럼증, 눈떨림, 손떨림 등을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증상에 따라서는 치료 결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래증 환자분들의 수명 한계점인 10년을 무시할 정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창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된 지는 한 6, 7년이 됐는데 발병한 지는 8년이 넘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5년이 넘은 소래증 환자분들은 거의 활동을 못하고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증상에 따라서는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까지 차일 정도로
심각하게 병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이 나노자석만으로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시면서 지내시는데, 지금도 식구들 밥도 다 챙기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공장에서 일도 하면서 병상에 못지않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 동생도 똑같이 소아증이 걸렸어요. 두 분 다 유전성 질환인데, 이분은 여성분이고 동생분은 남성분인데, 동생한테 5, 6년 전부터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기를 계속 권했고, 그때만 해도 동생분도 활동도 하시고 많이 힘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동생분한테 이 나노자석 살 테니까 치료하라고 그렇게 계속 권했는데도 그분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근데 동생분은 2, 3년 전부터 전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 지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면 절대로 그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고 소아증 환자분 중에 다른 분들도 이 나노자석 치료법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진행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 동생 같은 케이스도 상당히 약한 케이스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갖게 됐어요. 그 정도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료 전과 치료가 정확히 구분이 되고 새롭게 내 건강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 자석은 타시가나나 시텔렌 줄기세포처럼 되고 효과가 없는 치료법이 아니고, 이 나노자석은 소아증의 원인과 병증을 다 제거하면서 생체 리듬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명의 한계점인 10년이 지나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이 나노자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되면 10년이 아니고 20년이 돼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나노자석의 소아증 치료법 원리는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자생력을 활성화시키면서 파괴되고 있는 조직을 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의 한계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놀라운 그런 치료 결과들을 많이 얻게 돼요. 제 홈페이지에 현존한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소아증, 파킨슨병, 척추관 협착증, 뇌혈관 질환, 심장투석, 협심증이나 부정맥 등 불치성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소아증 환자분들이 왜 이 나노자석을 반드시 선택해서 치료해야 되는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소아증 환자분들한테는 이 나노자석은 생명을 살려주는 필수 제품이고, 내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소아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어지럼증의 병증과 원인을 동시에 다스리면서 완벽하게 진행시키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